2년 동안 남편은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간호사가 손을 잡을 때만 미소를 짓더군요. 병실 이불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이었을까요? 오후 2시 서울 외곽성광병원 3층 병실. 복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영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72세의 영호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2년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철인 선생님이라 불렸던 체육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영호 씨,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미역국 끓여왔어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날씨도 좋고 병원 정원에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복희의 목소리에는 어김없이 밝은 톤이 섞여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희는 젓가락으로 미역국을 떠서 영호의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조금만 드세요. 힘이 나야 하잖아요. 영호가 입을 벌리자 복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수진이 들어왔죠. 어머, 이복희 보호자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34살의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죠. 복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은 영호의 맥박을 재며 말했어요. 혈압은 안정적이세요. 좋은 징조예요. 이상하게도 수진의 손이 영호의 손목에 닿자 영호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복희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간호사님, 우리 영호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복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때로는 익숙한 자극에 반응하시거든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복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어왔고 복희는 영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죠. 이 사람, 날 기억이나 할까? 내가 누구인지는 알까? 4일 후 오후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복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영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어요. 단순히 맥박을 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전문적인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오늘은 손이 따뜻하시네요. 아주 좋아요. 수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영호의 얼굴에는 복희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온함이었죠. 아니, 그보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가까워? 복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수진이 복희의 시선을 느끼고 급히 손을 뗐어요. 아, 복희님. 일찍 오셨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이 원활해서요. 복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수진은 평상시와 달리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복희는 영호의 침대 머리맡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영호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에는 뇌경색 이후 처음으로 보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언제 찍은 사진이지? 복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은 분명 이 병실이었어요. 그런데 복희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글귀였습니다. 복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영호 씨, 이게 뭐예요? 복희가 영호에게 사진을 보여줬지만 영호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동자가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복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이 병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간호사 수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복희님, 오늘은 늦게까지 계시네요. 네, 오늘은 좀 더 있으려고요. 복희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의도적으로 병원 방문 시간을 조금씩 바꿔가며 수진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전 복희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영호의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돌보듯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죠. 오늘은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관리하면 금세 나으실 거예요. 수진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병실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복희가 들어서자 수진이 급히 음악을 끄고 로션을 치웠습니다. 아, 복희님. 환자분 피부가 건조해서 관리해드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왜 틀어놓으셨어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악 치료가 환자분께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뇌 자극에 좋거든요. 수진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복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수진이 나간 후 복희는 영호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방문 기록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간병 기록들 사이사이에 수진의 개인적인 메모들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우리 이대로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수진. 선생님의 미소가 예전 같아요. 행복합니다. 복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런 메모들은 간병 기록이 아니었어요. 마치 연인의 일기장 같았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네. 복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평소보다 늦게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다시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희는 몰래 발걸음을 되돌려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영호 옆에 의자를 당겨 앉더니 그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복희가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마치 수진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년 동안 자신이 매일같이 간병했는데 영호는 한 번도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아내인데 왜 저 간호사에게만. 복희가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희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호사 수진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혼자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복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틀 후 오후 복희는 영호가 좋아하던 호두과자를 사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 순간 복희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영호의 침대 가까이 상체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영호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이불 속에서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영호의 얼굴에는 눈을 감은 채 살짝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 복희가 무의식적으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복희님, 언제 오셨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지금 막요. 호두과자 사왔는데. 복희는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환자분 마사지 해드리고 있었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수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복희가 본 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은밀하고 개인적인 돌봄이었어요. 그렇군요. 고생 많으세요. 복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간병 도구들을 정리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복희와 영호만 남겨진 병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남아 있었죠. 영호 씨, 간호사님이 잘 돌봐주시나 봐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복희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이불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영호의 그 만족스러운 표정은 무엇이었는지. 안 돼.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복희가 스스로를 달랬지만 의심은 거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거죠. 병원 1층 인사가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3층 내과 병동의 정수진 간호사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복희가 인사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진 간호사요? 무슨 일이시죠? 인사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희 남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정수진 간호사는 작년에 우리 병원에 입사했어요. 성실하고 환자들한테 인기가 많죠.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전 경력이나 가족사항 같은 건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자세한 개인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분이 이 병원에 지원할 때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관련된. 돌아가신 어머니요? 복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죠. 혹시 그 어머니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20여 년 전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복희는 인사가를 나서며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0여 년 전이라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쯤이었어요. 바로 영호가 체육교사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죠.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영호의 교사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학교 체육대회, 졸업식, 학생들과의 단체 사진.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8년 졸업사진이었어요. 영호가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복희는 사진 속 여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한 학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아이, 수진이랑 닮았네? 복희가 사진을 가까이 가져다 봤습니다. 분명히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끝의 모양이 비슷했죠. 다음 날 복희는 영호가 근무했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함께 근무했던 교무주임 선생님이 아직 재직 중이었어요.
장영호 선생님 부인이시군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혹시 영호가 담임했던 학생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간 아이가 있었나요? 복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교무주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김미영이요. 교무주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사고였나요?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죠. 교무주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영호 선생님이 그때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자기 제자였거든요. 복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럼 그 아이가 낳을 뻔했던 아기는 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미숙아였지만 건강하게 자랐다고 들었어요. 김미영의 어머니가 키우셨죠.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진이었어요. 외할머니 성을 따라서 장영호 선생님이 그 아이 양육비를 몰래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복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영호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영호가 수진에게만 반응을 보였던 것, 그 친밀한 분위기들. 그럼 저 간호사는 당신의 딸. 복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교무주임이 복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복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희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가 왜 수진의 존재를 숨겼는지, 왜 병에 걸린 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죠.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어요. 그날 밤 복희는 수진과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영호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후 복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간호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실 밖에서 이야기해요. 복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죠. 복도 끝 창가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복희는 수진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영 선생 딸이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복희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환자분이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 알게 됐어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원 기록을 보다가 성함을 보고 외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선생님 이름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몰래 양육비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거예요? 복희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뵈니까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단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손이.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성껏 간병해드리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이 절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복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질투, 그리고 동정심이 뒤섞였죠. 선생님이 절 보실 때의 눈빛이 다른 분들과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영호가 당신을 알아봤구나. 복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손을 잡으면 꼭 잡아주시거든요. 다른 간병사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모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외롭긴 했어요. 하지만 복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복희는 수진의 어깨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라면.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우리 아이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어 복희를 바라봤어요. 복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함께 돌봐요. 당신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질투와 의심 대신 이해와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웠죠. 복희는 이제야 영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복희와 수진은 함께 영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질투는 없었어요. 오히려 영호를 사랑하는 두 여자가 협력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병실에 감돌았죠. 일주일 후 새벽 영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어요. 담당인은 복희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위중합니다. 가족들을 부르시는 게 좋겠어요. 복희는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빨리 와. 아버지가. 수진은 근무 중이었지만 즉시 병실로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영호의 양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 씨, 우리 둘 다 여기 있어요. 복희가 영호의 오른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왼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수진이에요. 딸이 곁에 있어요. 영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의식이 또렷해진 순간이었죠. 영호는 복희를 보다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희야. 영호가 복희를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아요. 다 알아요. 영호가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내 딸.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네, 아버지. 사랑해요. 미안하다. 혼자 두고.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어요. 영호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 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함께 있어줘서. 복희가 영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수진이와 함께.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가족이니까요. 영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년 동안 괴로워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한다. 둘 다. 그 말을 끝으로 영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희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슬픔을 나눴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희는 영호의 이불을 조용히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함께 살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병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마침내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호의 장례를 치른 후 복희와 수지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어요. 수지는 병원 기숙사를 나와 복희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수진이 복희에게 미역국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엄마라는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도 빨리 앉아서 먹자.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영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복희는 수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호가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작은 간병 케어 센터를 차린 거죠. 따뜻한 손길 케어센터라는 이름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환자분이 오신다고 하셨죠? 수진이 센터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응, 혼자 계신 할아버지래. 가족들이 모두 바빠서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센터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복희의 세심한 배려와 수진의 전문적인 간병 실력이 만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말 못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두 사람은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도 우리 영호 아버지처럼 뇌경색이시네. 복희가 새로운 환자를 돌보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센터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복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처음에 저를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솔직히 질투났어. 복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는 반응도 안 하면서 너한테만.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야. 이해해. 복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가 그리웠을 거야.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해. 복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벌어진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 말 못했던 진심, 감춰졌던 상처, 그리고 받아들인 사랑이었던 거야. 수진이 복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진짜 가족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행복하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했어. 비록 짧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영호의 방에서 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호가 병에 걸리기 전에 써둔 편지였어요. 내 딸 수진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렴.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다. 아버지. 수진이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흐느꼈습니다. 복희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 마음 다 전해진 거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복희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호야, 우리 잘 살고 있어. 수진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 돌봐주고 있거든. 고마워.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영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희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